거제시 반값 아파트 연속 보도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 취지는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만큼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사업의 이익은 당연히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겠죠. 하지만 거제시가 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추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경상남도에 제출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층기획팀의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만 원대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금 산정을 위해 거제시가 2019년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 내역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 1차 감사 때보다 개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민간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게 거제시의 결론입니다. 사업비가 늘었다며 거제시가 꼽은 대표적인 항목이 초등학교 땅값입니다. 2016년 27억 원에서 2019년 48억 원으로 21억 원이 뛰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해당 땅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이 학교를 함께 이용할 인근 1000가구 규모의 다른 아파트 단지 사업자와 나눠 57대 43 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비율대로 계산해보면 반값 아파트 사업자가 실제 낸 돈은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초에는 이거 지분율 있는 거는 우리 직원이 파악을 못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건 좀 잘못 공이 작성됐구나라고 판단했고. 아파트 용지 매입비도 석연치 않습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보고한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2016년 310억 원에서 2019년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취재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업 시행사의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아파트 용지 매입비는 3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3년 동안 추가 매입한 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가 2018년을 전후로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땅 8필지 4만 1000평을 모두 12억 원가량의 되판 돈을 빼면 실제 용지 매입 비용은 353억 원이 아니라 29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거제시가 토지 취득세 내용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허위인 점을 알면서도 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형법상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 공문서 작성한 것을 행사한 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거제시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사업자는 거제시 잘못으로 떠넘깁니다. 거제시에서 계산 잘못했더라고요. 당신들 왜 이런 걸 해갖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해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감사하다. 그 재고자료도 뻔하게 나오고. 당시 감사를 진행한 경상남도도 허위 보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허위 서류를 받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는 물론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자, 그럼 이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취재하고 있는 심층기획팀의 이대환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러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이 개발이익 환수라는 방식을 다시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는 이미 1990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에서 출발한 건데요. 네. 개발 사업을 허가해서 비정상적으로 땅값이 오르면 이 이익금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거제시 반값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 예정지는 예전에 대부분 산지였습니다. 화면에 네. 보시다시피 예. 용도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 지역입니다. 당연히 땅값도 매우 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애초에 땅값은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80만 원대였습니다. 네. 거제 도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값이 300에서 400만 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죠. 네. 아무리 서민들을 위한 좋은 명분이라도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더욱이 반값 아파트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그러니까 580여 세대에 불과했거든요. 나머지 1,300세대는 일반 민간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민간 분양 가격도 800만 원 초중반이라 결코 주변 시세보다 싸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값 아파트라는 명칭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특혜를 주는 대신에 그러면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겠다라는 조건을 다른 거잖아요. 네, 결국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개발 이익 환수를 거제시와 사업자가 약속을 했고요. 네. 결국 승인이 났죠. 거제시는 이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면 애초에 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접속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환수 금액이 결국에는 0원이 된 거죠. 네. 거제시는 현재 지방채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업자의 돈이 아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꼴입니다. 참. 어쨌든 이 개발 이익금을 환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공무원들 그러니까 거제시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개발이익 환수금 산정 방식은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예.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사업자가 쓴 돈, 아파트를 용지를 사거나 아니면 공사비 등을 빼고 남은 돈을 매출액에 대비해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네. 이 반값 아파트의 경우에는 환수 기준이 10%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10% 수익률이 10%가 넘으면 그 돈은 다 거제시에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사업자는 정상 과정에서 사업비를 많이 썼다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그래야 환수할 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가 사업비 정산을 꼼꼼하게 써야 되는데 앞선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거제시 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부풀린 정황들이 나왔으니까 예.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 감사, 2019년 감사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어떻게 밝혀졌는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 CM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용 승인 과정까지 이런 부분 후속 취재하실 네, 거죠?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층교육팀 이대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